2018년 8월 미국, 마이애미, 뉴올리언즈 등 10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이 영화의 수익은 단돈 $126, 약 14만 원으로 많은 영화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14만 원이면? 자, 그런데 이런 흥행 성적보다 더 충격적인 건 무려 이 배우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기 있는 얼굴 중에 누구지? 자, 바로 할리우드의 최고의 연기파 배우였던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이었는데 말이죠. 네, 케빈 스페이시 대흥행 배우였죠. 자, 그는 세븐, LA 컨피덴셜, 아메리칸 뷰티 등 영화사의 명작으로 회자되는 작품에 출연하며 국민 배우로 등극, 연기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꽃길만 가면 좋으련만 내리막길 노선을 딱 타기 시작하는데 그 흑역사의 시작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겸 뮤지컬 배우인 앤서니 랩의 폭탄 발언이 시작이었죠. 1986년 앤서니 랩은 뮤지컬 플레이풀 선즈에서 케빈 스페이시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당시 26살의 케빈 스페이시가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했는데 그때 방침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랩의 용기 있는 발언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갔습니다. 1996년 케빈 스페이시가 직접 연출한 영화 알비노 엘리게이터의 현장 스텝, 그리고 미국 대표 정치 스릴러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진 8명 등 그동안 숨기고만 있어야 했던 그의 추악한 행각을 뉴스 채널 CNB에 알렸던 겁니다. 자, 증언에만 따르면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케빈 스페이시.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상습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런데 케빈 스페이시는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들의 속속들이 밝혀지자 자신의 SNS에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한 사과문만 떡 올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일로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이제 동성애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글까지 남겨 팬들은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해 동성애자인 것을 밝힌 게 아니냐? 라는 비난일세. 대중도 그의 동성애 고백에 등을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처럼 고공낙하, 끝없는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출연한 작품에서 아웃, 또 퇴출당하기 시작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장장 시즌5까지 민주당 하원 의원인 프랭크 언더우드로 출연했지만요. 2018년 9월 시즌6 예고편에서 프랭크 언더우드는 2017년 사망했다라고 쓰인 묘비를 보여주며 그는 극중 돌연 사망한 걸로 정리가 됐고요. 게다가 올해 초에 개봉한 리들리 스콧의 영화 올 더 머니에선 그가 출연한 부분은 다른 배우로 전격 교체해 무려 개봉 6주 전에 재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종입니다. 자, 여기 위기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기사 회생한 스타도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을 주름 잡은 할리우드 스타죠. 영화 라인업 위크, 또 와일드 오키드 등을 통해 할리우드의 대표 섹시 스타이자 꽃미남 배우로 등극한 미키 룻. 진짜 꽃미남이야. 그의 등장에 영화 평론가들은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 로버트 드니로를 이을 세계의 배우가 등장했다라며 입을 모았을 정도였죠. 자, 그렇게 전 세계 여성 팬들을 사로잡으며 인기 절정을 달리던 그런데 미키 루크는 급 새로운 인생의 롤러코스터로 갈아탔습니다. 1991년 돌연 복서로 전향했는데요. 자, 복서의 꿈이 얼마나 컸냐면 영화 레인맨의 톰 크루즈, 또 펄프 픽션의 브루스 윌리스가 맡은 배역이 그에게 먼저 제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야, 레인맨 펄픽션 다 대작이잖아요. 네. 아이고야, 아까워라. 하지만 한 경기 중에는 2번이나 실신하는 KO패를 맞이하기도 했고 특히 꽃미남 배우로서는 치명타인 얼굴 부상까지 얻으며 결국 어릴 적 꿈을 못 다 이루고 1995년 복싱 선수로서 은퇴를 결정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도전이었지만 배우, 또 복서, 어느 것 하나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마약까지 손을 대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정말 인생의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얼굴은 얼굴대로 망가지고 몸은 또 피폐해져 가고 할리우드에선 누구도 그를 찾지 않는 상황. 그냥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에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괴물 역을 찾는데 한번 출연해 보실래요? 부패와 범죄로 가득한 도시를 다룬 영화 신시티.
자, 이 영화에서 어머! 그는 추악한 괴물 마부 역으로 출연 섭외를 받은 겁니다.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미키루크인지 몰랐어. 자, 그리고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할리우드에서 퇴물 취급을 받던 그가 온미남 배우에서 잔혹한 악당으로 이미지 변신까지 대성공. 제2의 연기 인생을 시작 또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려 약 20년 만에 말이죠. 이젠 천의 얼굴로 거듭난 배우 미키 루크. 아니, 근데 진짜 얼굴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슬프고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랬을 것 주변에 같은데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기서 그걸 또 극복하고 그런 거를 개성으로 만들고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올해로 환갑이 훌쩍 넘은 미키 루크 형님. 앞으로 더욱더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안. 뭐가 좀 너무 오래 했죠? 아, 나 3개나 했어요. 그럼 4개째 한번 해보세요. 그럼 5. 진짜인데? 지난 8월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멍멍이 갤러리에 올라온 글. 개샤워는 어떻게 시켜야 돼?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글쓴이는 진흙이 묻은 손바닥만한 강아지 사진과 함께 아이고. 목욕을 시키는데 비누? 샴푸? 강아지 안을 때는 엉덩이를 받쳐주면 되나요? 라며 강아지 육아와 관련된 여러 조언들을 구했고요. 네티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따뜻한 조언을 건넸는데요. 자,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글쓴이의 보살핌과 네티즌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건강을 되찾은 강아지. 글쓴이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강아지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인절미 떡을 연상시키는 털 색깔 때문에 인절미라는 사랑스러운 이름까지 생겼는데요. 인절미 딱이다. 자, 그런데요. 인절미의 사연은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널리 퍼졌고요. 별스타그램의 짱절미라는 공식 계정이 개설됐는데요. 아, 진짜? 한 일주일 만에 31만 7천여 명의 팔로워 수를 기록. 와. 아 지금은 더 많아졌네. 지금 거의 100만이죠. 진짜 와, 대단하다. 자, 동그란 눈망울, 장난스러운 표정, 살짝 접힌 귀, 짧은 다리까지 심쿵 포인트란 포인트는 모두 갖춘 이 강아지 인절미에 푹 빠진 랜선 견주들은요. 절미 사진 혼자 보시면 신고 들어갑니다. 고척돔에서 쩔미 산책회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인절미의 새 근황이 업로드 되기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요. 정말 견생 역전 스타 아니랄까봐 운동신경까지 특출난 천재 일절미, 짱절미 남친 생겼다라는 등 그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아이돌처럼 기사화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018년 하반기를 뒤흔든 슈스견, 슈퍼스타 강아지로 떠오른 겁니다. 행사이기로 해서 우연히 만난 천사 같은 가족 덕분에 행복한 견생 2막을 보내고 있는 인절미. 절미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죠?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1위 공개합니다. 중국 미술계 파워 컬렉터의 과거. 지난 2015년 11월 뉴욕에서 열린 예술품 경매장에서 전 세계 미술 컬렉터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천재 화가 모딜리아니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 그런데 그 그림 내가 사겠어. 뭐 한 1억 7천만 달러면 될까요? 한 통의 전화로 경매 시작 단 9분 만에 당시의 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2번째로 높은 가격인 1억 7,0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970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아우. 이 그림을 구매한 주인공은 중국에서 화학, 부동산, 금융 분야의 10개 지주회사인 S그룹의 류이첸 회장. 그런데 이 류이첸 회장의 과거가 아주 놀랍습니다. 1963년 중국 상하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4살이 되던 해에 중학교를 자퇴, 곧장 사회에 뛰어든 소년 류이첸은 노점상에서 가방을 팔다가 돈을 좀 모아서 택시기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27살이 되던 해인 1990년, 참고로 당시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개설되던 해였는데요. 우연히 만난 한 동창을 통해 난생 처음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태운 그는 그동안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와 촉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한 회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위 안에 구입합니다. 저게 사실은 그 대단한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죠? 승객들 얘기를 듣고 저걸 샀다는 게 근데 촉이 있으신 분은 뭔가 감이 온 거죠. 불안하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이 저걸 산 게 1990년 샹하이잖아요. 1990년은 중국이 아직 그렇게 잘 살기 발전하지 전이죠. 않아서
아마 택시를 탄 사람들이 기업들의 아주 고위층이었을 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가 핵심 정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택시 아무나 못 탈 때. 아무나 못할 때였으니까. 어. 그런데 1년 뒤에 이 주식이 뛰다 못해 아주 날았습니다. 어머. 무려 100배나 말이죠. 아휴. 주당 100위안이었는데 이게 주당 10,000위안까지 올라갑니다. 부자가 세상 많다는 중국에서도 상위 1% 부자가 된 류이첸 회장. 중국판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그의 추정 자산은 15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을 보유한 억만장자라고 하는데요. 항상 자신이 나는 문화적 소양이 뛰어나지 않은 졸부다. 아이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진짜 겸손하시네. 그러니까 류이첸 회장은 2012년 12월엔 샹하이에 미술관을 개관한 뒤에 이 귀한 작품들을 중국의 어린 세대들이 보고 자라 예술적 소양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차.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0위 공개합니다. 억만장자가 된 노숙자. 개인 자산 약 3조 5천억 원으로 미국 F경제전문지에서 뽑은 세계 1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사업가가 있습니다. 현재 미용업계 최고 브랜드 창업자로 일컫는 존 폴 디조리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계적인 부호의 대반전 과거. 거리를 전전하던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사 정말 롤러코스터 그 자체인데요.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존 폴 디조리아는 결혼 후 가족 부양을 위해서 청소부, 주유소 직원, 방문 판매원 등 돈 되는 일이라면 아주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지겨웠던 아내는 아들을 두고 몇 달치 집세와 전 재산이었던 차를 갖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그 길로 디조리아는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 어찌 보면 탈출구 없는 인생의 최하점을 찍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학벌 때문에 취업길이 탁탁 막히던 상황에서 한 지인의 소개로 헤어 케어 제품 회사 레드비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가 그간 여러 직업군에서 쌓은 능력이 빛을 발해서 단기간에 스타 세일즈맨으로 떠올랐고요. 그러던 중 그곳에서 정말 운명적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국제 미용 대회에서 헤어드레서 폴 미첼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용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급격히 친해지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해고의 이유가 황당합니다. 바로 사장보다 월급이 더 많아서였습니다. 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저 사장 바본데요? 직원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주면 완전 땡큐 그럼. 베리 마친데 저거 왜 해고를 하지? 자, 그런데 이때 디조리아는 급 친분을 쌓은 헤어드레서 폴 미첼과 함께 자신의 전 재산으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당시 시중에 나와 있던 헤어 제품은 기본 샴푸와 또 영양을 주는 컨디셔너 2가지였는데 두 사람은 긴 연구 끝에 최고의 품질을 가진 일명 하나로 샴푸를 탄생시킨 것이죠. 단 2년 만에 미국 최대 헤어 케어 제품 회사인 존 B 미첼 시스템을 설립. 그리고 38년이 지난 현재는 헤어 관련 제품만 100가지 이상을 출시, 무려 9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